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남편도 자식도 망쳐놨나 봅니다. 40 후반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겠네요. 결혼한 지는 약 20년 정도 되어갑니다. 사업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그럭저럭 잘 살아왔어요. 남편 하는 사업이 아주 크게는 아니었지만 2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끊임없이 늘어만 갔어요. 덕분에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과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하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시부모님 돌봐드리고요. 남는 시간은 취미생활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코로나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은 공장을 몇 배로 늘려보겠다고 엄청나게 넓은 공장 부지를 사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새로 하고 기계를 들였습니다. 직원도 추가로 뽑고요. 그러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부도나고 망해버렸습니다. 20여 년을 운영해왔던 회사였고 이전까지 아무 일 없이 돌아갔기에 확장하다가 코로나 오자 바로 자금난 극복 못하고 망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거의 폐인 같은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방천지에서 우편물이 날아왔고요. 채권 추심이 집으로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들을 당연히 사춘기 아이들까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들인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모두 다 전부 털고 정리하니 다행히도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10년 넘은 제 차 한 대라도 남았습니다. 그런던 중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남편 모습이 너무 야속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제발 밖에 좀 나가. 밖에 나가란 말이야. 그랬더니 웬일로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바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나 그날 남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서로 폭행이 이어졌고 상대 쪽이 많이 다쳤습니다. 결국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상대방은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제발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남편이 오래 하던 사업이 망해서 예민해져서 그래요. 남편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잃었던 거를 코로나 때 다 날렸어요. 그래서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됐고요. 1,000만 원도 못 주시겠으면 콩밥이나 드세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고 전인데요. 검사 쪽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네요.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았어요. 통장 잔고는 이미 없어진 상태라 결혼 후 처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거의 50 다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딱히 일을 해온 것도 아니니까 더더욱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한 1년 정도 하니까 팔꿈치와 팔목이 완전 망가져버리더군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몇 년 전 당뇨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편 인슐린 조절이 잘 안 되었나 봐요. 급성 합병증이 발병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혈당은 500을 넘어가고 피수치도 정상 범주를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사업 망하고 사고치고 폐인처럼 사는 남편이 한없이 밉고 싫었습니다. 그래도 20여 년을 고생했고 애쓰고 살았음을 알기에 헤어지거나 내칠 수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울며 불며 설거지 일하면서 죽어라 버티는데요. 남편 몸까지 망가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의료진들 말을 들으니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꼭 살려내리라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그간 믿지도 않았던 온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애원했습니다. 아침 일찍 담당 의사분이 전화 주셨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으니 그나마 의식 있을 때 잠깐 와서 보고 가세요. 떨어져 버린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로 앞도 안 보이는데 어찌저찌 해서 찾아갔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은 당장 떠날 사람 같은 모습으로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숨만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발 살아줘.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 짧은 시간 그래도 살아주라고 살아보자고 얼마나 다독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고 또 울고 집에 막상 돌아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생각난 게 아이들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힘이 더 날까 싶어서 아이들 불러다 앉혀놓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아빠가 지금 많이 아프셔. 면회도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 너희들 목소리라도 담아서 아빠한테 들려드리면 힘낼 수 있지 않을까? 난 별로야. 잘 모르겠어. 큰애는 바로 난 별로라고 하고요. 작은 애도 따라서 쭈뼛쭈뼛거리더라고요.
최근 몇 년 아빠 회사 망하고 아빠가 어땠을지 생각해봐. 너희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은데? 어쩌면 아빠는 벌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 순간 진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특히 큰애는 저보다도 둘째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최우선이었고 또 최우선이고 전부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걸 보니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예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지 대답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랬니? 그게 많이 어렵니?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일어섰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느낌면 아마도 그런 느낌일까요? 순간 어질거리고 가슴이 턱 막히는데 이러다 나도 죽겠다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는 아이를 다시 불러 앉혀놓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상황과 아빠의 사랑 그리고 아빠의 노고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요. 말도 안 되게 막 떠들었는데요. 그때 큰아이 한마디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 곧 죽겠다는데 생각을 해본다고. 누가 너를 그따위로 키웠니? 아빠가 그 고생하면서 너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지금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면서 키워주셨는데 뭐가 어째? 넌 아빠가 죽어서 오든 살아서 오든 넌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네가 깊이 생각해보고 할 얘기가 있거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껏 저희 부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얼마나 애쓰면서 큰 소리 한 번 없이 사랑으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아빠한테 응원 한마디 해달랬더니 생각해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남편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혈당도 정상 범주로 들어오고 피 수치도 돌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겨내준 남편도 감사하고요. 잘 지켜준 의료진도 감사하고요. 모두에게 너무 감사한데 큰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저도 그러네요. 나는 그리 안 키웠는데 저리 자라나네요. 아마도 타고난 성정도 있을 테고요. 자라면서 보고 느낀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사업이 망한 뒤 아빠의 변한 모습에서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애들에게 너무 절망 마시고 남편분께서 잘 회복되시길 바랄게요. 애가 버릇없는 걸 넘어서서 아주 싸가지가 개판이네요. 남편분께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사업 망했을 때보다 마음에 더 아플 듯해요.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요. 나중에 철 들고 부모 없어지면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당뇨야 먹는 거 조심하고 걷기 달리기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달리기 하면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 많이 된다니 힘드셔도 두 분 같이 뛰시든지 걷든지 하세요. 애가 돈 맛을 아는군요? 그러니 돈 못 버는 아빠에게는 감정이 없겠지요. 남편분이 사업이 바빠서 아마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드물 겁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으셨네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는 바뀌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보내시거나 지원 끊으세요. 돈 많은 부모 아니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식 새끼 보듬어 줘봤자 더 엇나갈 뿐이에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일찍 맛보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돈 얘기 많이 했나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아빠가 사업을 잘해서 직원들도 20명 넘게 월급 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아빠를 돈 버는 기계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전혀 안 했다면 애가 잘 못 큰 거고, 님이 그런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님도 모르게 했다면 님 잘 못 입니다. 뭐가 어찌됐든 지금부터 바로 잡으시면 잘 클 수 있어요. 힘내요.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 아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업 망했다고 집에 들어앉아 페인처럼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저런 한심한 애비들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데 한번 넘어졌다고 오롯이 가족 힘들게 방치하는 게 가장으로서 하면 안 되죠. 딱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면 당연히 다 해줘야 한다. 돈 없으면 애도 낳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창 사춘기 들어갈 때 행복해도 불만투성이가 되는데 나름대로 맘고생했을 거고 원망이 배가 되었을 거예요. 이번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이야기 잘 풀어가시길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당연히 알겠지 하고 다 컸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인데도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남편분 빨리 좋아지시고 아내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